먼저 좀 인사를 드리면 이번 세션에 진행을 맡은 매스웍스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김종원 부장입니다. 자,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세미나에서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유스 케이스를 한번 다시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앞 세션에서는 일단 피지컬 모델링을 해서 로봇 모델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이제 제어기도 만들고 모션 플래너도 만든 걸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일을 수확하는 로봇 예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구성한 거를 보게 되면은 자, 심스케이프 모델이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 세션에서 봤던 이제 소프트웨어가 저쪽에 있습니다. 자, 우선 상위 제어기에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지를 결정을 했죠. 그러면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트레젝터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여러 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로봇의 스테이트 값을 받아왔죠. 자, 그러면 이 트레젝터리를 이용해서 제어기를 설계를 하고요. 트레젝터리를 추종하는 제어기를 설계를 하고 그 조인트 토크를 갖다가 계산해서 심스케이프 멀티바디 모델로 던져줬습니다. 자, 결국 이때는 시뮬레이션 환경이라는 애가 하는 역할은 다이나믹스를 만들어서 그 비헤이비어를 전달하는 그 역할까지 수행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과일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센서 모델이 좀 필요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궤적을 생성할 때 충돌을 갖다가 이제 방지를 해야 되니까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뭐 그런 것들도 주변 환경 모델도 해야 될 겁니다. 이 주변 환경 모델을 하면 센서 모델로부터 그 환경을 얻어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심스케이프 모델 대신에 많이 사용되는 가제보 시뮬레이터를 갖다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이 환경에서 로봇의 제어는 가제보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든 건 굉장히 하이 피델리티의 다이나믹스 모델을 사용해서 잘 제어가 되고 있다. 여기까지 했다라고 치면 컨트롤러는 좀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트레젝터리를 쏴서 가제보가 제어를 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제보에서 우리는 뭘 얻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서 데이터를 얻습니다. 그래서 퍼셉션 모듈을 하나 추가해서 이 퍼셉션 모듈에서 장애물과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집으로 가야 되는 과일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갖다가 판단해서 그걸 상위 제어기에다가 제공을 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퍼셉션 시스템을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션에서는 이런 퍼셉션 시스템을 확인하고 통합하고 얘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시뮬레이터가 필요한데 이 시뮬레이터 혹은 외부 하드웨어하고 어떻게 연동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매트랩 시뮬링크를 가제보하고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난 가제보 말고 아예 로스를 통해서 딴 것과 연결하고 싶다. 로스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저희가 몇 가지 이제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라는 걸 이용해서 외부 하드웨어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처음은 가제보 코시뮬레이션 환경입니다. 가제보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가제보에 존재하는 물체가 여러 가지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상태 정보나 센서 정보를 바로 얻으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가제보에 존재하는 물체의 상태를 변경하기 위해서 매트랩이나 시뮬링크에서 명령을 줘서 걔들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방법하고 틀리게 시뮬레이션 타임에 싱크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동기화가 가능해지죠.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거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시뮬레이터하고 연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좋은 환경을 사용을 하다 보면 시뮬레이션 속도가 좀 느리죠. 혹은 알고리즘을 막 복잡하게 구성하다 보면 특히나 매트랩 시뮬레이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악명이 높죠. 속도가 좀 느려요. 스크립트 언어다 보니까 코드 생성하기 전까지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느려질지 모르는데 느려졌을 때 시뮬레이터가 느려지면 얘도 같이 좀 느려지고 시뮬링크도 느려지고 시뮬링크 느려지면 얘도 좀 느려졌으면 좋겠죠. 그런 타임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제보 쪽에다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매트랩부터 알아보면 저희가 몇 가지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 말이 너무 빠르다 싶으면은 너무 빨라요라고 손을 흔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처음에 가제보가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 IP를 갖다가 입력을 해서 가제보랑 연결을 시키고요. 가제보 모델 리스트라는 걸 했더니 이 가제보 환경에 무려 68개의 오브젝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 68개의 오브젝트의 상태를 다 바꾸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제보 모델 get racecar, racecar라는 오브젝트의 포지션 값을 받아라 했더니 나오죠. 그리고 set을 했더니 걔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태를 바꿨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유닛박스라는 오브젝트가 있는데 걔도 막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움직이다 보니까 엉망이 됐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어요. 리셋 하면 리셋 돌아가죠. 그리고 다른 시뮬레이션을 하면 됩니다. 이쁘죠? 네. 자, 그러면 시뮬링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시뮬링크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냥 블럭들이 존재를 해요. 인풋, 아웃풋 하는 블럭들, 인터페이스들을 제공을 해서 중간에 알고리즘 넣으시고 혹은 저희가 이제 이런 게이지 블럭 같은 것들이 시뮬링크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실제로 시뮬레이터 안에 있는 뭐 하드웨어들을 갖다가 움직여 보실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아니죠. 물체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세션 2에서 진행했던 모델하고 한번 붙여보는 작업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죠. 자, 우선 변경할 부분은 여기 아까 심스케이프 모델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제어기 모델도 저기 있었죠. 제어기 모델 이제 관심 없죠? 심스케이프 모델 관심 없습니다. 여기다가 가제보를 넣을 겁니다. 자, 가제보를 연결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가제보 페이서 블럭이라는 걸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서 블럭을 딱 갖다 놓고 더블 클릭했더니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처음 해야 되는 건 연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제보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IP 어드레스하고 통신을 위한 포트를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OK 한 다음에 자, 리셋을 할 때 어떤 것들을 리셋을 할 거냐, 시간만 리셋할 거냐, 아니면 씬 자체를 갖다 다 리셋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요. 샘플 타임, 주고받는 데이터가 동작을 할 샘플 타임을 설정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는 건 그 다음이고 받는 것부터 먼저 해봐야겠죠. 받는 건 가제보의 리더 블럭이라는 걸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리더 블럭이 12개가 사용이 됐는데 왜 12개냐면 자, 일단 가제보 블럭을 갖다가 사용하는 건 내가 뭘 받아올 건지, 그래서 가제보에서 주는 토픽들을 갖다가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메시지가 자동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픽은 이름이고 메시지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형태죠. 예, 그런 것들을 설정하고 샘플 타임을 지정하면 그 샘플 타임에 맞춰서 정보를 받아오죠. 그래서 저는 이 조인트 있는 게 6개가 조인트가 있고요. 매니플레이터에. 그 다음에 손가락이 3개씩 달렸는데 손가락이 한 손가락당 2개의 조인트를 갖고 있어서 총 6개. 이래서 12개의 조인트를 받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없던 손가락도 이제 제어를 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 정보를 이제 받았으니까 알고리즘 쪽으로 던져서 뭐 상위 제어기 돌고 모션 플래닝하고 컨트롤하고 뭐 해서 명령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걔를 갖다가 이제 줘야겠죠. 가제부 쪽에다가. 줄 때는 이렇게 지금 그리퍼 쪽에 6개 조인트, 그 다음에 매니플레이터에 6개 조인트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다 저렇게 끄트머리에 요 주황색에 있는 부분처럼 만들어서 줍니다. 6개는 거의 12개는 거의 동일하게 생겼어요. 주는 부위만 다르지. 걔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일단 줘야겠죠. 주는 건 가제보 어플라이드 커맨드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잘 안 보시는데 여기 메뉴 떴습니다. 예. 여기 보면 커맨드 타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바꿔줄 거냐, 포지션 바꿔줄 거냐, 토크 바꿔줄 거냐, 벨로시티 바꿔줄 거냐, 많은 걸 바꿔줄 수 있죠.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설정할 거냐, 어디 모델에다가 무슨 값을 얼마만큼 넣어줄 거냐, 그걸 메시지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메시지에다가 빈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비어있는 메시지에다가 이제 값을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빈 메시지를 만드는 블럭을 하나 넣어놨죠. 아이고. 자, 그래서 예, 빈 메시지 블럭을 하나 넣어놓고 거기에서 시뮬링크 버스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시뮬링크 버스를 갖다 쫙 익스트랙션 한 다음에 값을 막 채워놓죠. 자,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디다가 값을 줄 거냐가 중요해지는데 그 어디다가를 갖다가 내가 타이핑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괜히 그러지 마시고 실수하니까 이런 작업도 합니다. 가제보 셀렉트 엔터티라고 하면 지금 68개의 엔터티가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뭘 할 거냐라는 걸 제가 지정해 줍니다. 얘 안에 보면은 내가 지정할 수 있는 68개에 해당되는 엔터티 중에 그 안에 있는 조인트들까지도 다 리스트업을 해줍니다. 그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실수를 안 하겠죠.
자, 그러면 그 엔터티를 갖다가 정해주고 값을 넣어주면 쏴줍니다. 그러면은 12개에 대해서 위치를 바꿔주면 해주겠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꿔야 되는 부분은 이제 퍼셉션 파트가 생겼습니다. 퍼셉션 파트는 여기 위치하고요. 퍼셉션 파트에 대해서 사실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딥러닝이나 여기 사용되던 기법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서베이 시트에 적어주시면 제가 그쪽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전 세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퍼셉션 모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컨스턴트 값으로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박아 넣어버렸어요. 자, 이제는 이걸 바꿔볼 겁니다. 어떤 모듈이 들어갔습니다. 자,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처음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받을 겁니다. 아까 전 세션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받아서 오큐펀시 맵을 만들어서 패스 플래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큐펀시 맵을 만들기 위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제너레이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타겟 포지션을 잡을 겁니다. 내가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 XYZ 포지션을 알아야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 나한테 퍼셉션한테 야, 너 인지해 라고 명령 던지면 그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인지 다 됐어 라고 또 그 상위 지역이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 플래그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퍼셉션 모듈이 이렇게 돼 있고요. 형태는 동일합니다. 일단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리드블럭, 똑같은 리드블럭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나온 데이터는 통신을 위해서 인코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좀 풀어보기 위해서 디코딩하는 것들을 매트랩으로 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건 이제 저희가 딥러닝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YOLO4 디텍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저희가 제공하는 YOLO4 디텍터가 마음에 안 드시면 여기다가 파이썬 연결해서 파이썬 연결한다는 건 뭐죠? 네,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이런 거 시뮬링크에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옛날에 C코드, C++ 코드 이런 거 붙이는 거랑 차원이 틀려요. 파이썬 코드 그냥 콜 하면 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YOLO4 디텍터를 갖다가 사과를 디텍션 할 수 있게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디테일한 건 물어보지 마세요. 네, 이 부분은. 자, 그리고 나면은 거기에서 바운딩 박스가 쳐지죠. 그럼 바운딩 박스 중에서 어떤 걸 내가 먼저 집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포지션을 찾습니다. 뭐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중심점만 포지션으로 줘서 가졌는데 저 빨간 점이 지금 찍힌 거 잘 못 보셨죠? 네, 빨간 점이 찍혔습니다. 자, 여기에 코디네이트 시스템, 코디네이트를 갖다가 받아오죠. 얘는 뭘까요? 이미지 좌표계 내 코디네이트죠. 얘를 가지고서 집으로 갈 수 없겠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XYZ 카티시언 코디네이트로 변경해 줘야 되는데 우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RGB-D 뎁스 카메라죠. 그래서 뎁스 정보를 갖다가 또 가제부로 가져와서 디코딩을 해서 이렇게 뎁스 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뎁스 이미지를 갖다가 캘리브레이션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파라미터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은 3차원으로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저 사과의 중심점을 갖다가 XYZ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을 뭐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컴퓨터 비전 툴박스 내에서는 뭐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하실 수도 있고요. 심지어 스테레오 카메라도 캘리브레이션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PCI 카메라, 어안 렌즈도 캘리브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위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상 여부를 갖다가 체크를 할 수 있는 폴트, 어노멀리 디텍션 하실 수도 있고 뭐 슬램, 3D 비전, 포인트 클라우드 프로세싱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두 부분을 갖다가 바꿔서 가제보하고 다이렉트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FPS가 한 0.9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은 실시간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그래도 약간 틱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서로 맞춰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짚고 따고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이제 하나 없어졌으니까 나머지 또 따고 짚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실제 로봇 혹은 시뮬레이터에서 뭔가를 막 했을 때 그 데이터를 갖다가 빨리 취득해서 분석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은 매트랩 시뮬링크를 갖다가 나는 가제보 말고 다른 시뮬레이터도 좋은 거 많은데 난 그런 거 써보고 싶다. 혹은 뭐 다른 하드웨어하고 연결해 보고 싶다. 로스를 통해서. 혹은 내가 만들어진 거를 갖다가 이제 나 로스에서 그 알고리즘을 직접 써보고 싶다. 통합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바로 사용되는 게 로스 툴박스입니다.
자, 로스 툴박스는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가 앞에서 세 개의 분릿을 보여드렸죠. 제가 왜 그렇게 썼을까요? 이거하고 매칭시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썼죠. 자, 그래서 오프라인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스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로깅할 수 있는 로스백이라는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로스백 파일을 매트랩으로 가져와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찍어보실 수가 있는 거죠.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랩을 하나의 로스 노드로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로스 네트워크에 연결해가지고 코시뮬레이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걔가 잘 검증이 됐다라고 하면 코드 생성해서 아예 그쪽에다가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매트랩 시뮬링크 세이 굿바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로스 툴박스라는 N은 매트랩과 로스를 연동을 해주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스는 너무 요즘에 파워풀합니다. 하드웨어 디바이스 드라이버, 시뮬레이터,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온갖 라이브러리들, 예, 패키지들 다 사용할 수 있죠. 얘네들 다 매트랩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쪽만 좋으면 안 되겠죠. 반대쪽도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130개 정도의 툴박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죠. 레이다, 라이다, 에어로스페이스, UAV, 내비게이션 툴박스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이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스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갖다가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거의 모든 형태의 코드 생성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오프라인에서 로스백을 갖다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자, 먼저 매트랩입니다. 자, 최상단에 보니까 로스백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어떤 백 파일을 하나 불러들여왔네요. 그 다음에 available topic이라고 하니까 밑에 보니까 백 파일 안에 있는 토픽 6개가 리스트업이 됐습니다. 걔 메시지의 개수도 보이는데 개수가 다 틀리죠. 왜냐하면 샘플 타임이 다 틀리고 타이밍이 틀리기 때문에 저렇게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걔 메시지 타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저는 전체 백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두 개만 한번 셀렉션 해볼게요. 스캔하고 컴프레스드 이미지 두 개만 셀렉션을 해서 따로 추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메시지를 다시 얻어옵니다. 그리고 포문을 통해서 얘네들을 순차적으로 찍어봤습니다. 위에는 컴프레스드 이미지, 밑에는 스캔. 심플하죠? 네. 자, 시뮬링크는 아까 전에 막 세팅했던 그런 것들을 로스백 리드라는 블럭 안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쟤를 메뉴를 더블 클릭하면 어떤 백을 선택할 건지, 그 백 안에 있는 토픽을 뭘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메뉴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걔를 선택하면 버스 형태로 해서 시그널이 나오고요. 내가 저거 토픽 말고 딴 것도 받고 싶다. 그러면은 로스백 블럭을 하나 더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임싱크 맞춰가지고 쫙 나옵니다. 처음 로스백을 만들 때 그 타임스탬프가 같이 저장되는데 그 타임스탬프에 맞춰서 타임싱크돼서 쭉 나옵니다. 심플하죠? 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시뮬링크에 있는 시그널들을 로스백으로 파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라이팅 기능도 됩니다. 그래서 로스백 라이터라는 블럭을 가져다 놓고서 막 포트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다 토픽 이름 집어넣으면 그 토픽 이름으로 메시지가 저장이 돼요.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 아시다시피 시뮬링크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상용 툴, 뭐 아니면은 뭐 오픈 소스 시뮬레이터나 이런 것들하고 연동할 수가 있죠. 걔네들이 로스 인터페이스를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걔네들 인터페이스 한 다음에 시뮬링크 시그널 뽑으면 로스백 라이팅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스 환경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리플레이스 해서 쓰실 수도 있겠죠. 굉장히 편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저 기능이 없었다가 저희도 고객분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만든 기능입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스백 분석 기능은 얘입니다. 로스백 뷰어. 딱 하면 앱이 뜨고요. 네. 제가 저걸 컨트롤을 자, 로스백 파일을 갖다가 하나 가져오고요. 로스백 파일을 가져오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토픽들이 왼쪽에 리스트업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토픽들에 맞는 표현 형태를 갖다가 위에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각각의 토픽들을 자동으로 찍어줍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토픽에 맞는 거를 갖다가 쫙 찍어주고, 요거는 기니까요. 커서가 어디 있을까요? 네.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여러 개의 시그널들을 이런 식으로 타임싱크에 맞춰가지고 쭉 찍어볼 수가 있죠. 비주얼라이제이션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세싱한 데이터도 저기다가 찍어보실 수 있겠죠.
이쁘지 않나요? 예.